이만큼 예를 들어서 2kg를 넣었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3kg 했다고 하고 그런 작은 이제 다툼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베트남에서 또 이제 자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자분들이나 이제 오너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최근에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력들 관리하는 부분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용들도 점차 이제 높아져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스템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오다를 하고 있는 이영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3월이면은 베트남에 온 지 한 17년 정도 됐고요. 베트남에 와서 처음 이제 11년 동안은 부동산 개발을 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중에서도 많은 시간을 이제 호텔 개발 그리고 운영하는 데 시간을 썼고요. 그 이제 운영하는 동안 이제 그때 경험들 그리고 그때 봤던 F&B 시장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제 오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다는 이제 식자재 시장에서 식자재 주문을 주고 받고 하는 이제 시스템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인벤토리라든지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런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바이어들하고 서플라이어들 직접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데이터까지 모아드리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제 제가 호텔을 했을 때 이제 F&B 쪽 식당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식당하고 이제 카페, 베이커리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이제 식자재를 구매하는 쪽이 이제 바이어가 되는 거고 그런 식자재를 공급해주는 제공하는 이제 사업체들이 이제 서플라이어가 됩니다. 그 다양한 이제 고객들이 있는데요. 바이어 쪽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중소 호텔들 보통 호텔들에서 사용하는 PMS라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큰 호텔들은 그런 게 브랜드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작은 호텔들은 아무래도 그런 걸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툴이 없는 호텔들이나 그리고 프랜차이즈 고객들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100개가 넘는 이제 한국식 그 프라이드 치킨 프랜차이즈가 저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고객들이 저희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바이어 쪽으로는 이제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주문을 처리하거나 안에 내부에서 이제 그 배달을 주문하는 이제 준비하는 그런 관리 툴이었기 때문에 그런 툴을 이제 못 쓰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저희를 많이 쓰시고요. 최근에 보면은 저희 이제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사이 되는 그런 바이어들을 가지고 계신 그런 중소규모의 서플라이어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쓰시는 툴이란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노트하고 펜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엑셀 작업을 가지고 하는 건데 모두 다 이제 뭐 수기를 하든 이제 엑셀을 쓰시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입력을 하셔가지고 출력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이제 종이를 전달하고 이런 모든 이제 프로세스가 아주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디지털라이즈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력들 관리하는 부분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용들도 점차 이제 높아져 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스템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급하시는 분들, 이제 서플라이 입장에서는 알고 싶지만은 그냥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어떻게 보면은 어림 잡아서 이렇게 아시던 그런 숫자들이 많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급업체에서 판매하는 것들 물건 중에 어떤 게 제일 잘 나가는지 예를 들면은 그리고 어떤 고객사가 우리한테 가장 많이 사가는지 그리고 무슨 요일에 어떤 제품들이 많이 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이디어가 없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시스템을 쓰면서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바이어 사이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하루 오퍼레이션이 돌아가는데 그 물건을 주고받는 게 되게 반복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반복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단가가 처음에는 이제 뭐 단가표를 보고 대충은 알고겠지만은 저희가 이 단가의 기준에서 얼마를 사고 있고 그리고 이 서플라이어가 하나가 아니라 한 작으면은 한 10개, 많으면 한 30개까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서플라이어들을 이제 어떤 서플라이어한테 얼마를 사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숫자에 대한 개념이 많이 좀 없으세요. 그리고 주문하는 것 자체가 그 작은 식당에서는 하나의 어떤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어떤 불필요한 어떤 오해 부분이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예를 들어서 뭐 주문을 이만큼 예를 들어서 2kg를 넣었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3kg 했다고 하고 그런 작은 이제 다툼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베트남에서 또 이제 자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자분들이나 이제 오너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저희는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 코로나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2020년 1월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론칭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점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성장을 해왔고요. 물론 이제 2021년 이제 호치민의 하드 락다운 때는 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2022년 12월 말 이제 12월 한 달 기준으로 한 15억 정도의 거래량을 발생시켰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물론 이제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은 12월 달에 15억을 찍었고 이제 올해 말까지는 37억 찍는 게 이제 목표이고 특히 올해는 저희가 의미 있는 매출을 일으켜서 한 달에 약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매출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어 개수를 보니까 1월 달 기준으로 액티브한 숫자가 840개 정도 됐습니다. 시자 종목사는 약 한 120개 정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2019년 말 2020년 초에 런칭한 그 제품으로 계속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들이 작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특히 확장성의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작년부터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시스템이 저희가 4월 초 정도면 론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4월 론칭해서 그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저희 1차적인 목표이고요. 다행인 것은 저희가 이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잘 반영된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되게 론칭되고 나서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킬러 기능들 한 세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탑재시켜서 정말 빠른 확장을 할 수 있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있는 기능들이죠, 시장에. 저희가 이제 식자재 시장에서 특히 베트남에서 봤을 때 많은 이제 그 이용객들이 어떤 요청이 있냐면은 주문은 하지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런 욕구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거의 인구의 80% 이상이 사용한다는 그 잘로라는 게 있는데 잘로를 통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저희 서비스에서도 이탈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각했던 게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제공해드려야겠다. 제공해드리겠다고 이제 그 어떤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용자들도 너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잘로는 어떻게 보면 이 개인 공간인 거죠. 이거를 업무 시간까지 끌고 싶지 않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자기네들도 이게 우리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채팅을 기준으로 이제 주문을 넣고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거래도 거기 주고받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 다음 단계를 할 게 이제 인보이스를 넣는 거죠. 이제 한국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한데 단어 자체는 한국에도 있지만은 베트남에서는 이 세금 처리를 위해서 인보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보이스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도 도입하고 해서 저희가 사용성을 많이 증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은 저희하고 비슷한 시스템들이 유럽의 이제 초코닷컴이라든지 이제 미국에 보면은 고치타닷컴 이런 데서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켓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시작할 때는 사실 그런 회사들을 몰랐습니다. 근데 2, 3년 동안 저희가 하다가 이제 그런 이제 회사들이 커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접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힘을 얻었고요. 불행하게도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좀 이미 비슷한 회사들이 있긴 한데 싱가포르에서도 하나 이제 2개 정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하나 정도 이제 생겼었는데 성과가 그렇게 눈에 띄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하고 조금 방향성을 좀 다르게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유럽에 있는 초코닷컴이나 한국에 있는 마켓폼 그 사이에 벤치마크를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랩처럼 베트남에서 시작했지만 동남아시아를 발판으로 세계적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하노이에 이미 론칭을 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도 지금 진출을 타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스템을 쓰고 싶어서 저희 문의가 들어와서 지금 3월 초 정도에 출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도시를 거점으로 하나하나 저희가 확장해 나간다면 동남아에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현재 오더는 33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개발 파트는 21명입니다. 60%가 저희 개발 조직입니다.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땅을 짚고 하늘을 봐라. 이 얘기가 좀 비슷한 얘기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특히 한국 특유의 어떤 그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지치고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만난 그 일본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동남아시아에서는 버티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친구들이 동남아에서 사실 베트남 빼고는 웬만한 시장에서는 일본 그 사업가들이 되게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베트남 시장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그걸 보았을 때 왜 잘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노력한 그 일본 특유의 끈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는 너무 짧은 어떤 성과를 기대할 게 아니라 성과 자체는 높게 뭐 목표도 잡고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